여러분, 혹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예금 통장이 매일 조용히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믿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얼마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분이 30년 동안 모은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자도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3% 정도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어떨까요? 작년 기준으로 3.5에서 4%까지 올랐어요. 쉽게 말하면 이자를 받아도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올해는 1,300원, 1,4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3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100원에서 100원을 잃고 있는 셈이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 배추 한 포기가 2,000원이었다면 지금은 2,500원, 2,800원이에요. 그런데 통장에 있던 100만 원은 여전히 100만 원이에요. 숫자로는 똑같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평생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배워왔으니까요. 물론 예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예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위험한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그런 모험은 현명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라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보장되죠. 그런데 예금보다 이자가 더 높을 수 있어요.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이자가 조정되는 상품들도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 나이에 특별히 유리한 상품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면 일반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곳들이 많아요. 세금 혜택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연 4%가 넘는 것도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 예금만 하고 계시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놀란 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게 어떤 용도인지 헷갈리거나 만기가 지난 예금을 그냥 두고 있거나 필요 없는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휴대폰 요금에서 매월 10,000원씩 더 나가는 걸 2년 동안 모르고 계셨어요.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가 계속 결제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1년에 수십만 원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료를 여전히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좋은 조건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돈을 더 현명하게 지키고 관리하자는 거죠. 지금 시대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못 써도 괜찮아요.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에 가서 우리 나이에 맞는 상품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지식 하나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알고 나서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돈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불안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통장을 보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돈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다루는 느낌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노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어려운 금융 전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알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시길 바라요.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걸 겪어왔잖아요. 어려운 시절도 이겨내고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편안함을 위해서는 돈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지만 알면 정말 유용한 그런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시죠. 자, 그럼 이제 예금으로 돈을 잃지 않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은행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예금만 해주는 게 편하거든요. 첫 번째 방법,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투자. 혹시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예금보다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상품이에요. 놀랍게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하는데 국채는 한도가 없어요.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100% 안전하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용 국채 3년물이 연 3.2% 정도예요. 예금보다 조금 높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금보다 훨씬 유리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물가가 오르면 원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100% 따라갈 수 있어요. 물가가 3% 오르면 1,000만 원이 1,030만 원이 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회사가 발행하는 안전한 채권 투자. 회사채라고 하면 위험할 것 같지만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채는 예금보다 훨씬 안전해요. 특히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는 거의 망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연 4.5%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예금보다 1.5%포인트 높은 거죠. 2천만 원 투자하면 1년에 2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도 있어요. 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행하는 건 거의 국채 수준으로 안전하면서도 이자는 더 높아요. 세 번째 방법, 단기 자금 운용의 비밀 무기.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MMF라는 게 있어요. 머니마켓 펀드의 줄임말인데 한 달 이내 짧은 기간의 우량 채권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국공채 MMF가 연 3.3% 정도 나와요. 예금보다 높으면서도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마치 통장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이자는 더 많이 받는 거죠. 특히 CMA라는 계좌를 만들면 이런 상품들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요. 증권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데 체크카드도 나오고 자동 이체도 되니까 일반 은행 계좌처럼 쓸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 노리기.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 원금 보장 ELS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 떨어져도 원금은 보장하면서 주식이 오르면 연 6에서 8%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연 7%를 주는 상품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망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식에 연동되니까 예금보다는 위험하지만 우리 나이에 맞는 안전한 구조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선택하면 충분히 할 만해요. 다섯 번째 방법, 세금 혜택까지 받는 연금 투자. 연금 저축이라고 하면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1년에 6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600만 원 넣으면 소득에 따라 72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아요. 이자를 받기도 전에 벌써 12에서 15%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 안에서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면 연 4%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실질 수익률이 훨씬 높아져요. 여섯 번째 방법, 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이기.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다면 1천만 원은 국채, 1천만 원은 회사채, 1천만 원은 MMF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걸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단기 상품부터 갈아타면 되고 금리가 내리면 장기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죠. 일곱 번째 방법, 투자 시기 분산하기. 이것도 정말 중요한 팁인데 돈을 한 번에 다 투자하지 말고 나눠서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4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오락가락해도 평균 가격에 투자할 수 있어요.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여덟 번째 방법, 재투자 전략.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다시 투자하세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연 4%로 투자해서 80만 원을 받았다면 그 80만 원을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해에는 2,080만 원에서 4%를 받게 되죠. 아홉 번째 방법, 만기 관리하기. 투자 상품마다 만기가 다르니까 이걸 잘 관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를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매년 만기 자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재투자할 수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고 금리가 내리면 장기 상품으로 갈아타면 되죠. 열 번째 방법, 전문가 도움받기. 마지막으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상담사도 있어요. 정리하면 예금만 하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에 돈을 잃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조금씩 활용하면 물가 상승률을 이기면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늘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말고 안전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국채부터 시작해서 회사채, MMF 순으로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그리고 절대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해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상품 위주로 투자하면서 물가 상승률만 이기면 성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예금 통장이 매일 조용히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예금 금리 3%, 물가 상승률 3.5%. 겉으로는 이자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년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렸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개인 투자용 국채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상품이에요. 정부가 보장하니까 예금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세금 혜택까지 있어요. 그 다음은 신용 등급 높은 회사채예요. 삼성전자나 SK 같은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거의 망할 일이 없으면서도 예금보다 1% 이상 높은 이자를 줘요. 그리고 단기 자금은 MMF로 관리하세요. 언제든 찾을 수 있으면서도 예금보다 이자가 높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내일 당장 가까운 증권회사에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부터 시작해서 회사채,
MMF 순서로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용어들도 많고 예금과는 다른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증권회사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작은 작게 하세요. 전 재산을 한 번에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그리고 절대 한 곳에 다 넣지 마세요. 국채의 반, 회사채의 반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세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더 다양하게 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처럼 예금만 하면 1년에 90만 원 정도 받아요. 세금 떼면 실제로는 76만 원 정도죠. 그런데 물가가 3.5%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면 어떨까요? 1000만 원은 개인 투자용 국채에 넣어서 연 3.2%, 1000만 원은 회사채에 넣어서 연 4.5%, 1000만 원은 MMF에 넣어서 연 3.3%, 평균적으로 연 4%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에서 4%면 1년에 120만 원이에요. 세금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 3.5%를 이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죠. 연금 저축도 꼭 활용하세요. 1년에 6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세액공제로 7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자 받기도 전에 벌써 12%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고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더하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적응해 오셨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셨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이에요. 그 돈을 지키고 늘리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 투자했다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배움의 과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상품부터 시작하고 분산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가족들과도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과 상의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함께 공부하면서 투자하면 더 안전하고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부이시라면 둘이서 함께 하세요. 한 분은 안전한 상품 위주로, 다른 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20년, 30년일 수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져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달라져요. 매년 조금씩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하세요. 가까운 증권회사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한 것들을 정리하세요. 개인 투자용 국채, 회사채, MMF, 연금저축.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지혜와 경험이 있으면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가면 돼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꿈을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의 돈이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세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좋은 추억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꼭 실천해 주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